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포토샵은 말 그대로 포토샵, 이미지 편집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도비 포토샵은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이미지 편집과 디지털 아트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은 이미지 편집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편집할 때 크기를 조절, 회전하는 그런 기본 기능부터 레이어를 이용한 복잡한 작업, 여기서 레이어는 층을 쌓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하나의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사진으로 결과물로 얻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이미지에 색상이나 밝기를 조절하거나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편집도 가능해서 폰트와 글꼴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텍스트 편집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의 어떤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들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 기능입니다. 레이어는 별도의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따로 편집을 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 작업에 조금 더 효율성과 어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트의 영역에서 크리에이터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그래픽 디자인적인 도구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로고를 제작을 하거나 어떤 아이콘, 이모티콘이나 그림을 그리는 등 그런 작업들, 디자인 작업들이 수행이 되고 이런 디자인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필요한 어떤 소스를 만든다거나 이미지를 가공한다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작업 창을 켜는 작업까지만 일단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게 어도비 사이트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포토샵뿐만이 아닌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도 모두 포함해서 한 번에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는 상황과 요건에 맞게 다양한 플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플랜 및 가격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나온 화면이 개인, 기업, 학생 및 교사, 초중고 및 대학교 이렇게 나눠진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떤 범주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운받을지, 그래픽 디자인을 할지, 사진 편집을 필요로 하는지, 비디오 제작을 필요로 하는지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플랜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토샵이기 때문에 사진에 들어가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학생이시거나 대학생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실 텐데 개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지만 일단 먼저 무료 플랜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을 하나씩 눌러보게 되면 모든 앱 다운로드 아니고 포토샵의 경우 눌러보면 저는 지금 구매를 해둔 상태여서 구매를 해서 플랜 결제를 해서 사용 중인 상태라 지금 월별, 연간, 그리고 연간 선지불에 대한 플랜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0일 무료 체험을 추가하고 10개의 에셋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기간을
어도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플랜을 결제를 해서 무료 플랜으로 한 달 플랜을 사용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플랜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누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현재 보유 중인 항목 중에 이런 식으로 플랜이 이미 구매가 돼 있다고 이렇게 안내 문구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뒤로 나가서 이렇게 플랜 구매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시기 위한 그 무료 플랜, 30일 무료 플랜 혹은 7일 무료 플랜이 있습니다. 그 무료 플랜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학습 눌러보시면 이 앱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했던 레이어가 어떤 작업인지 선택 영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나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살펴보기 눌러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살펴보기 누르게 되면 자습서 시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자습서 시작 눌러보시면 아까 보였던 그 기린이 서 있는 어떤 이미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능을 살펴볼 때 오른쪽 밑에 보면 작업창이 있습니다. 이 작업창에 보면 레이어라는 레이어라는 배너에 들어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레이어 이미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씩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눈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달이 보이지 않았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하나씩 기린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사진이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를 쌓아서 층층이 쌓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레이어 기능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적어도 파일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레이어가 있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미지의 기본 요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상세하게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고 있는 이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했을 때 플라밍고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레이어의 위치를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이동시켰을 때 이 레이어가 이 이파리의 이미지보다 앞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레이어 위주로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꺼져 있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맨 처음 화면에서 새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흰색 캠퍼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흰색 캠퍼스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흰색 캠퍼스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맨 위에 있는
옵션 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선택, 필터, 3D, 보기, 플러그인, 창, 도움말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굉장히 많은 옵션을 볼 수 있는데요.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옵션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없는 기본 창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에 들어가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레이어에 V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렇게 배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구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왼쪽에 이렇게 도구 상자를 생성시켰습니다. 이 도구 상자는 기본적으로 이동 도구, 사각형 선택 도구, 브러쉬와 도장, 펜의 기능, 그리고 패스 선택 도구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 편집을 할 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동 도구 살펴보겠습니다. 이동 도구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해보면 문서의 요소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사용자를 정의하거나 어떤 레이어의 위치를 쉽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레이어의 위치를 위와 아래로 변경할 때 그럴 때 이동 도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옵션 막대를 활용해서 맞춤이나 배포 이런 설정을 사용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선택된 도구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입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사각형에 점선이 생기면서 어떤 선택의 그 영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영역을 선택하거나 영역을 빼거나 할 때 그럴 때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그 선택된 영역만 아까 보셨던 레이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편집이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이렇게 캔버스에 대고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사각형 선택 도구가 특정 영역을 지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이 선택된 이 영역은 우클릭해서 선택 해제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 영역이 선택 해제되게 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에 우클릭하게 되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원형 선택 윤곽 도구도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점선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원이 정확한 원의 모양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형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선택 해제 눌러주시고 원형 선택 도구를 누르기 전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원의 형태를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 눌러주시고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들어가서 똑같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체 선택 도구입니다. 자, 개체 선택 도구는 이미지에서 사람이나 자동차 어떤 그런 이미지의 특정 피사체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객체 선택 도구는 임의로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객체 선택 도구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캔버스에 갖다 댔을 때 지금 네모 전체의 영역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흰색 캔버스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이 네모 캔버스 전체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영역을 지정해서 그 어떤 피사체를 분리해내거나 또는 편집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해서 다른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개체 선택 도구 안에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동 선택 도구, 이렇게 특정 이미지를 특정 어떤 범위를 선택해서 객체를 추출하거나 어떤 배경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지금 현재 이 마법봉 도구는 픽셀 값을 기반으로 어떤 선택 영역을 선택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택 해제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다각형 올가미 도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이제 캔버스에서 어떤 도구 포인터를 놓고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이제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러쉬 도구입니다. 브러쉬 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붓의 크기와 질감 이런 걸 선택해서 크기와 재질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구를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 도구를 클릭했을 때 위에 보이는 이 옵션 바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의 경우 지금 처음 사용했던 픽셀 값, 붓의 크기를 결정하고 재질을 결정하는 이런 속성 옵션이 형성되는 이런 옵션 바가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옵션 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맨 앞에 도구를 사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브러쉬의 질감을 선택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 옵션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재질을 선택했을 때 이 도구 사전 설정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의 재질을 선택이 가능하고, 브러쉬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투명도 기능이 있습니다. 자, 투명도 기능은 우리가 브러쉬를 칠했을 때 표준으로 하고 브러쉬를 칠했을 때 투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내역을 뒤로 돌리실 때에는 컨트롤 Z 눌러주시면 그동안의 작업이 뒤로 가면서 깨끗하게 바로 이전에 했던 작업까지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밑에 있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해서 픽셀에 묻어있는 브러쉬를 지워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기능입니다. 텍스트 기능은
수평 문자와 세로 문자 도구로 나눠지는데요. 우클릭을 하면 항상 이렇게 옵션이 배경 지우개, 자동 지우개, 브러쉬, 연필, 색상 대체, 혼합 브러쉬 이런 식으로 옵션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경우는 수평 문자 도구와 세로 문자 도구로 나눠집니다. 자, 수평 문자 도구는 말 그대로 수평으로 글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세로 문자 도구는 세로로 글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세로로 글을 적을 수 있는 도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아직 텍스트 이렇게 그 텍스트 아이콘이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의 텍스트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반드시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돌아와서 다음 작업을 이렇게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평으로 글을 적는 도구와 세로로 글을 적는 도구 두 개를 이렇게 글로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글로 하나씩 적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마다 그 작업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이어 창의 밑에 이렇게 작업 영역으로 나눠져서 포함되게 됩니다. 먼저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텍스트에 대해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바가 이 속성이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이 옵션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문자 레이어 변형 눌러보시면 높이와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와 관련해서 폰트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폰트에 관한 속성 옵션과 폰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 바가 이렇게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의 색상을 바꾸거나 자간을 설정하거나 행간을 설정하는 그런 옵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눈 모양을 끄게 되면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글의 옵션 중에서도 레이어의 옵션에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 캔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적은 글 레이어 제외하고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레이어는 오른쪽에 자물쇠 모양으로 아이콘이 나와 있고 잠겨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옵션을 추가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흰색으로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선택 영역을 들어가면 칠이나 어떤 획을 만든다거나 내용을 채우는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D 재질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스포이드 도구 3D 개체에서 선택한 재질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용 서브스텐스 3D 재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움말 한번 보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3D 레이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 가능하게 도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2D의 이미지를 3D화하는 것에 이런 재질을 포함해서 3D화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했을 때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3D 재질, 어떤 엽서나 Y2K 감성의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맨 위에 옵션 바에 3D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기능 눌러보시면 선택한 레이어에서 3D 돌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돌출 만들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2D 이미지를 돌출을 통해서 3D 작업으로 가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UV 생성, 그리고 돌출을 분할하는 기능과 3D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3D 레이어를 이제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3D로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해서 포토샵의 작업 영역이 3D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3D까지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기능. 먼저 이 그릴 도구를 지워서 깨끗한 캔버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펜 도구입니다. 자, 펜 도구는 고정점과 핸들이 있는 패스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옵션 막대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진행을 하고 추가와 삭제 같은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패스 도구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하고 다음 지점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점선이 생기면서 어떤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 패스 안에 선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플러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능 눌러주시면 안에 이 점이 추가가 되면서 꼭지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곡선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플러스를 없는 선에 점이 없는 선에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플러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점에 가져다가 대면 마이너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마이너스 기능 마찬가지로 점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헝클어졌을 때 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막대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막대를 눌러서 모양을 변형을 하거나 곡선을 조절하는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조절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가 지정한 이 한 점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이렇게 한 지점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 도구도 마찬가지로 자유 형태 펜 도구, 곡률, 그리고 기준점 추가, 기준점 삭제,
기준점 추가와 삭제는 따로 도구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첨삭이 가능한 이런 기준점 첨삭 도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준점을 변환하는 도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구가 좀 전에 이용을 했었던 특정 점을 지정해서 움직일 때 활용되는 직접 선택 도구 되겠습니다. 패스 선택 도구는 패스의 전체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각자의 지점마다, 각자의 포지션마다 이렇게 위치를 수정하거나 모양을 수정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형 선택 도구입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는 말 그대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도구를 형성했을 때 색이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색깔을 확인할 때에는 도구 상자 밑에 이렇게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지정을 해 놨고요.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나면 안에 동그란 그런 아이콘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콘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고 밖으로 밀어집니다. 안쪽으로 끌어당겨질 때 둥근 사각형이 되고요. 가장 안쪽까지 당겼을 때 원 형태가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의 이런 그 곡선 사각형을, 둥근 사각형을 제작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스 선택 도구, 패스 선택 도구를 클릭하면 사각형을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Alt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내가 지정했던 한쪽만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한쪽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각형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처에, 사각형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렀을 때 그 크기가 그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효과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서리 쪽에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그 둥근 형태의 양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아이콘의 화살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눌러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돌리게 되면 45도, 75도 이렇게 5도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떼고 돌리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5도 회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한쪽만 둥글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45도 회전을 시켜 봤고요. 여기다가 타원 도구, 그리고 다각형 도구, 선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도구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면서 Shift 키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를 형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하나 더 컨트롤 CV 하게 되면 같은 원이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포토샵에서는 위치를 이동할 때 이동 도구를 활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때 대략적인 어떤 위치를 이렇게 대칭을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맞춰도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선택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선택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을 활용해서 하나 더 이 원을 활용해서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해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레이어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은 눈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흰색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선택이 된 게 확인됐고요.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레이어가 겹치면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검은색 그 눈동자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펜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뚱뚱한 동물의 형태를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동물의 형태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패스 7 눌러주시고 이 패스를 7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색상 이렇게 특정 색상을 갖다 대면 스포이드 도구가 활성되면서 이 색깔을 그대로 인식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 안에 칠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패스로 이렇게 그리거나 패스로 이렇게 그려서 안에 색을 넣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어떤 영역을 이렇게 특정 영역을 선택하거나 어떤 객체를 임의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의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한다거나 패스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나
패스의 특정 지점을 선택해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도구 상자에 대한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밑에 도구 상자 맨 밑에 점 3개가 같이 나와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스포이드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클릭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한 다양한 도구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사진 편집을 할 때나 어떤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포토샵은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구 브러쉬, 스팟 브러쉬, 뭐 이렇게 분할 영역을 만든다거나 원근 자르기, 이런 대지를 설정한다거나 손가락 도구 어떻게 선명하게 혹은 흐리게 이런 도구들이 실제로 굉장히 편집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라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약간의 어떤 작업과 함께 도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서 이번 강의, 포토샵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